떼인 돈 받아내려 변호사 찾아갔더니 수임료가 빌려준 돈보다 더 크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요즘 뜨는 게 바로 셀프 소송입니다. 한마디로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나서는 건데요. 그게 가능해? 이런 의문도 드시겠죠. 셀프 소송의 A부터 Z까지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양태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고 사기 당한 변호사로도 유튜브에서 유명하시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영상을 너무 리얼하게 잘 만들었나 봅니다. 제가 실제로 중고 사기를 당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맡았던 사건들과 주변 분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만든 웹 드라마입니다. 이게 이제 중고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고 사기 당하는 사람 요즘 많은데 대처법 정말 있습니까? 대처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중고 사기를 당했을 때는 증거를 어느 소송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확보,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고 사기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들은 판매 게시글 캡처본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상대방과 대화했던 내용, 그리고 내가 실제로 입금했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증거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판매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고 거래를 할 때 처음부터 캡처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셀프 소송, 오늘 주제인 셀프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근데 소송 걸려가면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홀로 소송이라는 거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전자소송 포털이라는 곳에 사용을 합니다. 전자소송 포털. 네,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나홀로 소송이라는 게 나와 있는 탭이 있는데요. 그 나홀로 소송에 보면은 어떤 이제 절차들이 나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급 명령이나 제소 전화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심지어 이제 어떤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류 작성을 위한 지원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건명이나 관할 법원, 뭐 속가, 당사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 그리고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이런 것들을 이제 소송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입력을 하면요. 이거를 소장의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법률 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 먼저 겁니다. 이거부터 기억을 해야 되겠군요. 네. 전자소송 포털, 저기에 들어가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소송 방법을 일단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취지 원인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네,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청구 취지는요, 저희가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판결서의 주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여기다가 쓰는 건데요. 네. 이 청구 취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맞게 쓰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리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말 그대로 내가 바라는 바겠네요. 내가 네. 원하는 거. 네. 만약에 100만 원 빌려줬으면 1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피고는 네. 이제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제 피고는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저 나오게 될 문장을 겁니다. 정확하게 써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이 있고요. 청구 원인은 조금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왜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왜 이 분쟁에 이르게 됐는지, 뭐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의무를 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고요. 이 청구 원인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요건 사실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요건 됩니다. 사실. 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요건 사실이라는 거는 어떤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말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돈을 빌려가지고 상대방한테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을 실제로 상대방한테 주었던 사실,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입증을 해야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사실이라는 걸 보면은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증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걸 내면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판에서는 증거를 내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받기가 어렵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네네. 일반적으로 차용증이 있을 수 있고, 차용증, 네, 그렇죠. 그리고 그분한테 돈을 지급했다는 계좌 거래 내역 네. 그런 부분들을 증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특유의 문체 같은 거 있잖아요. 법조인들이 쓰는 특유의 문체. 예. 이런 거를 일반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저희는 이제 교육을 받을 때부터 네네. 사실 이런 문체가 제일 이제 간결하고 네. 효율적인 문장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문체를 반드시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유롭게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자유롭게 작성을 하는 와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건 사실 부분만 들어가면은 요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건 사실이랑 뭐 그리고
증거, 차용증 같은 거를 네. 녹취도 됩니까? 녹취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을 썼어요. 제가 썼는데 네. 이게 제가 그래도 일반인이다 보니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좀 불안하잖아요. 이걸 네. 확인해주는 그런 기관이 혹시 무료로 해주는데 그런 데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법률구조공단, 네, 네. 거기서는 뭐 방문이든 전화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무료로 법률 네네.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뭐 내가 작성하려는 속장이 잘 작성이 되고 있는 건지, 뭐 내용은 어떤지, 구조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구조공단과 비슷하게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 홈닥터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법률 홈답터 지금 네. 보이네요. 저것도 네. 무료입니까? 저것도 무료입니다. 네. 근데 이제 법률구조공단이랑은 조금 다른 게 법률 홈닥터에서는 직접 이 서면을 써주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 상담을 받고 문서는 직접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셀프 소송을 직접 해보려고 하면 좀 겁도 나기도 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떨 때는 셀프 소송을 해야 될까요? 소액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법에서는 속가, 그러니까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은 소액 소송으로 분류를 하고 3천만 있습니다. 원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하고 증거가 명료한 사건들은 소액 사건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제 나홀로 소송 지원을 받아가지고 혼자서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소액 사건이어도 3천만 원 미만이면 범위가 꽤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청구 금액이 조금 크고 네. 그리고 증거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격렬한 다툼이 예상된다거나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 변호사 비용을 조금 감안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질문인데요. 네. 요즘 업계에 한 2천만 원짜리 대여 소송이다. 그러면 소액 소송이다. 그럼 변호사비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변호사마다 그렇겠죠. 내용이 네. 천차만별인데 네네. 일반적으로는 착수금 기준으로 한 550만 원 이상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550만 원 이상은 550만 원 정도. 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이걸 알아야지 변호사님 찾아갔을 때 네. 이걸 소송을 할지 말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노하우 하나만 가르쳐 주시죠. 네, 이제 소장이 한번 접수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잘못된 점을 발견을 하면 이거를 바로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청구 취지를 잘못 썼는데 변론기일에 나갔더니 재판장님이 이거 청구 취지 잘못됐으니까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못 알아들으시고 거기서는 이제 네, 맞다고 했는데 이제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태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